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우리 몸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기곤 하는데요. 며칠이나 내리는 비를 보고 있노라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다거나 또 잠이 유독 많아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이런 증상은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꽤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뉴스 속 날씨,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장마와 우울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마철이면 우울증이나 또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이 꽤 많아진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장마철 우울증이라는 게 또 일반 우울증이랑은 또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을 말하나요? 장마철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외출에 제한을 받아서 실내에 머물러 있어서 갑갑함이라든가 우울,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햇볕이 줄어들어서 어두워지게 되면은 기분이 우울해지는 상태를 장마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장마철 우울증은 계절성 우울증의 한 종류인데요. 계절성 우울증이란 우울증의 발생과 회복이 1년 중 특정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철에 우울증이 시작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 증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정도이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는 5가지 이상의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장마철 우울증은 기간이 짧아서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마철 이 시기의 우울증은 단순히 일조량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햇볕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울증에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2가지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데요. 장마로 햇볕이 줄어들게 되면 뇌는 세로토닌 생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이라든가 공격성, 각성, 수면, 식욕, 성욕, 불안, 강박 등 정서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감소는 몸이 탄수화물을 또 원하게 하기 때문에 식욕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과체중과 거식증,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도 불러오게 됩니다. 네. 또 멜라토닌은 인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서 세로토닌으로 합성돼서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분비량이 조절되는데요. 주위가 밝을 때는 조금 분비되고 주위가 어두워지게 되면 많이 분비가 됩니다. 평소에는 밤에 집중적으로 분비돼서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장마철에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이 낮을 밤으로 인식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수면과 진정작용을 유도해서 기분이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면장애로 인해서 신체 리듬이 깨져서 낮 동안 피로해지고 또 무기력하게 됩니다. 네. 흔히 우울증은 뭐 불면증이나 또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장마철 우울증은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반적인 우울증은 불면이라든가 식욕 저하로 나타나는데요. 이것과 반대로 과수면이라든가 식욕 과다로 보이는 경우를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구분합니다. 장마철 우울증은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보다는 비정형 우울증의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온종일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식욕도 왕성해져서 지나치게 과식해서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기분이 우울해지고 즐겁이라든가 흥미가 없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또 쉽고 피곤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또 의욕도 없어집니다. 또 평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장마철 우울증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장마철에 나타난 일시적 우울증이 또 만성적 우울증으로 또 발전할 수 있다고도 해요. 네, 아무래도 장마철 우울증은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일부에서는 또 만성적인 우울증을 나타내서 관절통, 두통, 위경련 같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자살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 고통 및 사회 경제학적 손실도 커지게 됩니다. 학업이라든가 직업에서의 실패, 또 가족 및 대인관계 악화라든가 알코올, 약물 의존, 또 신체 질환 악화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 환자의 약 10에서 15%가 자살을 시도하고요. 자살자의 반수 정도가 우울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환자의 생각이라든가 의도 및 실행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자살 의도가 있는 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좀 극복을 해가는 게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울증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또 예. 알려주세요. 그 정확한 진단은 의사를 만나서 우울증 진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항 중에 5개 이상 해당되고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에는 첫째, 하루에 대부분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는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셋째는 체중 감소와 증가, 또 식욕의 감소나 증가, 넷째 불면이나 과다 수면, 다섯째는 정신 운동성 초조와 지체, 여섯째는 피로와 활력 상실, 일곱째는 무가치함, 죄책감, 또 여덟 번째는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이 감소되고 우유부단함, 마지막으로 아홉째는 반복되는 자살 사고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울증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우울한 기분 여부와 과거에 흥미가 있었던 것에 대한 흥미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의심 환자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불안이라든가 불면, 식욕 및 체중 변화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면 우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마철 우울증에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세요. 예, 그 장마철 우울증에 도움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칼로리가 충분한 식사를 해야 되고요. 영양 및 또 수분 공급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내 조명을 밝게 해서 기분 전환을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마로 인해 줄어드는 운동량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거나 그쳤을 때는 꼭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수영이라든가 요가, 스트레칭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음주 및 과다한 커피는 자제해야 되고요.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잠은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을 화사하게 꾸며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장마철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그때 또 기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또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필요한 경우는 우울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평소 비 때문에 기분이 울적하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이럴 때는 더 크게 웃고 많이 말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육체적인 건강만큼 정신적인 건강 역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장마 때문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